군대 입영을 앞둔 약대생이나 약사님들 혹은 의무병 지원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보직이 있습니다. 바로 전문 약제병입니다. 군대 가서 약만 짓다 오는 건가? 일반 의무병이랑 뭐가 다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의외로 이 보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전문 약제병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왜 관련 정보가 별로 없는지, 배치와 장단점까지 5분 동안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약제병이 하는 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군대 안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래, 응급, 입원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 조제입니다. 군 병원이나 사단 의무대에 오는 수많은 장병의 처방전을 보고 정확한 약을 짓는 일이죠. 두 번째는 복약지도입니다. 환자에게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전문적인 약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의약품 군수관리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부대 내 약제과에서 쓰는 약들이 떨어지지 않게 청구하고 들어온 약들을 유통기한별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창고관리 업무까지 포함됩니다. 즉, 전문 약제병은 약국장과 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름 앞에 붙은 전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2017년에 도입된 전문의무병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과거에 면허가 없는 일반 병사들이 의료 보조 행위를 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의료 사고를 방지하고 장병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나 자격 보유자만 뽑아서 해당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정보가 별로 없을까요? 바로 지원 자격의 변화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대생들도 전문 약제병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반드시 약사 면허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자격이 엄격해지면서 대상 인원이 확 줄었고 자연스럽게 후기나 정보도 예전보다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배치 문제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전문 약제병이 4단급 이상의 의무부대로 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단급 이상이라고 하면 규모가 꽤 큰 부대를 말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통계적으로 약 70% 정도는 사단 의무대나 국군 병원 같은 큰 곳으로 가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대대급 이하의 작은 부대로 가기도 합니다. 가끔 여단급 의무중대로 배치받는 사례도 꽤 보입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큰 부대로 가면 시설이 좋고 동료 전문 인력이 많아 배우는 게 많지만 그만큼 환자가 많아 업무량이 상당합니다. 반대로 작은 부대로 가면 시설은 열악할 수 있지만 비교적 여유로운 군 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 의무병과 비교하면 확실히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부대로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 약제병은 2019년 이후 면허 소지자만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보직이 되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전공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죠. 면허를 따고 입대하는 만큼 일반 병사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순 있지만 그만큼 부대 내에서도 전문가로서 대우받으며 복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전문 약제병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약대생이나 약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